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의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확대되며 집주 근접을 높이기 위해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허용 기준도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산단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 30일까지로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2월 말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는 27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 거래 시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어디서 거래하든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하고 추가로 주택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제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9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8만 1,928건으로 전월 대비 3.9% 감소했으며 지난해 9월 대비 27.8% 증가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만 8,089건으로 전월 대비 11.6% 감소, 지난해 9월 대비 14.3% 증가했고 지방은 4만 3,839건으로 전월 대비 4% 증가, 지난해 9월 대비 42.6%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10월 14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현재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연 0.8%로 전월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10월 전국의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는 72.2로 전월 대비 6포인트 올랐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수도권, 세종을 제외하고 지방의 HBSI 전망치가 60선에 그치며 부정적 전망이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오늘 10월 말부터요, 웬만한 지역에서는 주택 거래 전에 자금 조달 계획서를 필수로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는요, 부동산 불법 행위의 조사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은요, 시장에서는 투기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전 국민의 사유재산을 감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활짝 열려 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이해달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다들 만나면 부동산 이야기뿐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본부장님께서 투자할 만한 지역 두 곳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볼 지역 간단하게 소개 들어볼까요? 네, 오늘 서초구와 그리고 강남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부동산의 특성 중에 하나가 부증성이라고 있죠. 토지를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건데 간척지 사업 외에는 토지를 늘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남이라든지 서초구는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가와 그리고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투자 1번지로 꼽히는 강남에서도 소액 투자 가능한 지역 어디일지 첫 번째 지역의 개요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 3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대역 근처에서 오늘은 상가 첫 번째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15억 7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대학가나 법조타운 등등 입지적인 강점이 돋보이는 지역인 것 같은데 저희 서초구 서초동의 상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상가를 만나보도록 할 건데, 자, 상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신도시권에 있는 그런 상가 투자할 때는 어떠한 상권이 형성되기 전에는 공실률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원하는 어떠한 수익률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 투자할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오늘은 그래서 교대역에 위치한 상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대역. 자, 2호선과 3호선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교통이 우수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광역 버스망도 굉장히 많이 다니죠.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고, 이렇게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상하단으로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도 자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교통적인 부분이 잘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주변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항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강남역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주변에는 이런 이제 업무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법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교육대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주변에는 학원가들 또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1번 출구와 13번 출구, 요 블럭의 경우에는 직장인 수요와 그리고 학생 수요층, 그리고 그 주변에 거주하는 아파트 수요층까지 굉장히 어떠한 유동인구라든지 상주인구가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바로 이제 1번 출구가 위치한 곳, 바로 이제 이쪽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를 쭉 가다 보면은 강남역 방향으로 가다 보면 강남역이 나오고, 그리고 또 테헤란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평당가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상가가 위치한 곳은 대로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바로 이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주택가가 자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대학가가 자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메인 도로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서초대로에서 건물이 보인다라는 점, 굉장히 가시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로변에 위치해 있진 않지만은 대로변의 효과를 그대로 누려보실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코너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8m 도로 그 사거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도 이번 입지에 큰 장점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교대역은 2호선과 3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호선과 3호선 두 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안에서도 이용객이 많고, 그리고 수용하는 어떠한 양이 많은 그러한 노선이 2호선입니다. 그만큼 유동인구도 주변으로는 유동인구가 풍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그리고 또 2호선 주변으로는 어떠한 업무 시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공실률이 낮은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서울 안에서 생활 인구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 짙을수록 전입신고한 실제로 거주하는 인구가 높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인구들이 이 지역에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생활을 한다라는 점이죠. 그 생활을 한다라는 점이 직장 문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학구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이러한 것들로 거주지와 생활하는 그러한 지역이 다르다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입지적인 모습을 확인을 했고, 이만큼 이곳은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생활 인구 역시 높다라는 것도 상가의 임대,
특히 공실률이라든지 안정적인 그러한 월세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상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수요가 정말 풍부하고 교통은 뭐 서초구 서초동이니까 편리하다는 것 확인을 하셨고요. 자, 강남역도 가깝고요. 서초대로 근처니까 참 개발 호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가 투자하면은 그 차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월세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입지와 그리고 또 주변의 개발 방향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개발 요소가 많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 서초대로 그 중심에 이번 상가가 위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서초대로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롯데칠성 부지와 그리고 코오롱 부지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높은 업무시설에 그러한 그 건축물이 들어선다고 하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 도심의 상업시설, 바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역 상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강남역에서 서초역까지 상권을 시킨다라는 점. 상권 연장을 시킨다라는 점이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법조타운이 바로 이제 서초동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이 일대에는 어떠한 법조계에 종사하는 그러한 수요까지 풍부한데 바로 이 법조타운은 리모델링을 통해서 신축의 어떠한 건축물들을 또한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종상향 역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이러한 이제 모습이 실제 모습입니다. 바로 강남역 옆에 있는 그 롯데칠성 부지인데 이렇게 저층의 창고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재의 모습을 지금 이제 롯데칠성 부지를 복합 개발을 한다라는 그러한 모습까지 있죠. 이러한 사업이 이렇게 황금 노른자의 땅을 더 이상 창고용 부지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떠한 저효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업무 시설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호텔 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복합 타운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거는 서초동 역시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아볼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서리풀 공원 그 상단부이죠. 그 지하부에는 서리풀 터널이 이미 개통이 되었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어떠한 이제 개발 업체에서 그 입찰이 성공을 해서 이 상단부에 대규모의 친환경 업무 복합단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서초동을 보시게 되면 강남 전체적으로 보셔도 좋지만 이 서초동만 보게 되면 이렇게 업무 시설들이 곳곳에 들어선다고 하죠. 그리고 또 그 서초대로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런 개발 호재까지 있고 이렇게 주변에는 이런 이제 업무 시설과 그리고 또 많은 유동인구로 인해서 당장은 안정적인 월세를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추후에는 이 차익 역시 기대를 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많은 개발 호재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만나보고 있는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이 안에서도 대로변과 또 근처고 코너에서 만나보는 상가면 가격 궁금한데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그리고 15억 7천만 원까지 폭넓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보증금 3천에서부터 1억까지 그리고 월세로는 80에서부터 540만 원까지 기대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규제 지역에서 그 아파트 매입을 하고 담보대출을 받는다 하면 지금 40%밖에 받질 못합니다. 그런데 상가라든지 비주거용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대출 규제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죠. 그에 따라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인데 대출만 1억 9,500에서부터 11억 8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이렇게 대출과 임대차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4천에서부터 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에다가 시세 차익까지 기대해 보면서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이용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대출에서까지 유리하다고 하니까 지금 수익형 부동산 상가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서초구 서초동의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략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 바로 이제 교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교대역 주변으로는 신축의 그 주거용 시설이라든지 상업용 시설에 굉장히 그 희소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저조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상가이면은 상업시설, 그러니까 판매 목적의 그러한 이제 상가 시설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 함께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이죠. 자, 함께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점은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임대 수요층, 상업시설과 그리고 업무시설로 들어오는 임대 수요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업무지와 그리고 대학가로 상주 인구와 그리고 또 교통으로 인해서 편리한 교통으로 인해서 유동인구가 굉장히 풍부한 바로 교대역을 만나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로도 임대할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 상가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창모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인데요. 9호선, 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불량 원룸 구조의 다세주택 확인하겠습니다. 가격 보시죠. 자, 시는 약 3억 6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분리형 원룸이라면 강남구 논현동에서 수많은 직장인분들 그리고 1인 가구분들이 원하는 크기,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한 위치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남구는 모두 다 원하고 모두 다 살고 싶고 모두가 투자를 하고 싶은 지역이기도 하죠. 그런데 땅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형 주택을 준비를 해봤고, 이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선정 능력입니다. 딱 강남의 위치를 바로 이렇게 이제 멀리서 강남을 보시게 되면 강남 중심에 위치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9호선과 그리고 분당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바로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코엑스가 나옵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또 서울 안에서 최대 규모의 어떠한 개발 호재가 있는 바로 코엑스가 나오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강남대로 바로 이제 굉장한 어떠한 이제 그 상업시설이 위치한 문화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이렇게 몰려있는 바로 강남대로 역시 두 정거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2호선을 이용을 하는 바로 이제 테헤란로까지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겠고, 바로 이 선정 능력을 도보 약 3분에서 4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초역세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위치한 곳을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쪽 블럭, 그러니까 이쪽 블럭이죠. 이쪽 블럭을 보시게 되면 이 초등학교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으로는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주거 지역. 자, 일반 주거 지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단독주택의 어떠한 저층의 주거시설이 되겠죠. 그래서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한적한, 강남에서 보기 드문 한적한 단독주택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변에 위치한 2동짜리 6층 건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선정 능력과 메인 도로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 야간에도 보안과 치안상의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호선 라인, 바로 2호선 라인 테헤란 밸리 역시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강남에서 최대 규모입니다. 무엇이 최대 규모이냐? 업무시설이 최대 규모이죠. 대기업은 물론이고 그리고 중소기업까지 이곳에 본사를 두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풍부합니다. 그 주변으로 어떠한 직주 근접을 하는 그러한 직장인 수요가 풍부할 수밖에 없는 위치이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가
이렇게 일자리가 풍부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강남구 안에서만 일자리 수, 그러니까 사업체 수가 7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자 수 역시 약 70만 명을 예상을 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만큼 강남 안에서 일자리가 많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종사하는 수요 역시 많다 보니까 가격이 임대료, 그러니까 매매가도 물론 이제 높겠지만 임대료 역시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가와 월세가 이러한 이제 그 임대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최소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파트는 몇 억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형 주택들, 뭐 원룸이라든지 또는 투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소액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임대료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강남구는 굉장히 그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 약 40% 이상이다라는 점.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그 주변으로 어떠한 임대료에 분명히 미친다라는 영향이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1, 2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서울 안에서도 1, 2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는 지역이 있겠고 오히려 감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구를 보시게 되면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형의 어떠한 아파트를 투자를 하기보다는 소형의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성이나 그리고 또는 황금성이 우수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정말 많은 지역이니까 1, 2인 가구도 역시 넘치고요. 강남구 논현동이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편리한데 그 안에서도 한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입지적인 강점까지 말씀 주셨습니다. 자, 강남구 쪽에는 너무나 개발 호재가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논현동에서는 어떤 호재 꼽아볼까요? 네, 강남구에 굉장히 개발 호재가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를 뽑자 하면 바로 이제 GBC 사업이죠. GBC 사업. 자, 이미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6년 만에 착공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현재 그 현대차 측에서는 이 부지, 그러니까 옛 한전부지 부지를 그 감정평가액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되는 금액,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성공을 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활을 건 그러한 이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제 건축물들이 들어선다 하면 경제적인 효과가 만만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데 고용 창출 효과만 약 100만여 명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100만여 명, 그러니까 특정 시기라든지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100만 명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 외곽으로 수도권 외곽으로 집을 얻는 그러한 이제 수요도 있겠지만 그 중심, 그 일대로 집을 구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이 된다 하면 일시적으로 100만여 명의 일자리가 생겨남에 따라서 이 강남 전체적으로 임대가 상승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매매가 상승 역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런 이제 그 인구로 인해서 유동 인구로 인해서 관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인구까지 포함을 해서 이 영동대로에는 교통 역시 개발을 한다고 하죠. 바로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통 복합 센터까지 이렇게 이제 생겨난다고 하고 그 지상부에는 이렇게 공원화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서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강남의 삼성동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인해서 이 주변에까지 어떠한 파급 효과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남 안에서도 역대급 개발 호재로 꼽히는 GBC 이 착공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10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나보는 불리형 원룸 가격 궁금하실 텐데 시세 어떻게 될까요? 네, 시세로는 3억 6천에서부터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대 예상가로는 3억 500에서부터 3억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임대가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3억 5천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 예상가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3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6,800에서부터 1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미 임대까지 맞춰진 소형 주택 강남구 논현동에서 상담 원하신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인기 많은 지역이잖아요.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네, 굉장히 그 미혼가들에게 어떠한 그 이유가 있는 이유가 주변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는 업무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은 안 할 수는 없겠죠. 대규모의 업무 시설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의 요충지이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1, 2인 가구에 대한 어떠한 최적화된 생활 환경과 그리고 또 거주 요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번 분리형 원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원룸이 아닙니다. 10평대 정도 되는 분리형 원룸에 그리고 또 플러스 10평대 정도 되는 테라스가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분리형 원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강남구 논현동에서 널찍하게 나온 분리형 원룸 다세대 주택으로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방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이라고 하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착순 예약이라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요. 이분 모시고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말 10월도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2달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오늘은 본부장님과 2020년 부동산 시장 하반기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2020년 부동산 시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도 위축될 수 있는 이런 시장의 현황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또 해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상하리만큼 가격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최고가의 그런 아파트 가격의 갱신들이 나타나고 있는 단지들이 계속 눈에 띄는 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반기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고 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한 부동산의 주택을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정말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을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하반기 상황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석이 지난 이후에도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들의 위축, 굉장히 불안한 감들로 인해서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주택의 공급의 그런 축소라든가 또는 노후주택들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의 정비 사업들이 규제가 풀려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공공재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계속 규제가 강하게 압박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신축들이 들어서고 있는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가격 상승은
부동산은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노후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또는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하락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지역별로 차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자금의 흐름들의 상황들을 보면은 이런 광역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에서 그런 토지 보상의 금액들도 오갈 곳 없는 곳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자금이 흘러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인플레이션의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을 규제로만 안정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지 않나 이런 예상들을 꾸준히 저희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제로 인해서도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이 지금 2020년 하반기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경기 불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뭐 상가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경기적인 부분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장기화될 조짐의 투자처가 어느 곳으로 갈 것이냐, 주식시장이라든가 다른 투자 유형에서 부동산으로 결국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반기 상황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위험 요소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위험 요소들 어떤 부분인지 살펴보겠는데요. 자, 임대차 보호법 지금 이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들은 계속 나타나면서 하루 걸러 하루마다 이제 뉴스에도 부동산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갈등 심화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내가 내 집을 샀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 그리고 또한 이제 임차인의 그런 임대 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예정되어 있었던 이런 계획들이 모두 다 무산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것은 임대인의 정말 편리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겠지만 전세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도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기적으로 간다면 전세 물량의 축소와 또 전세 물량이 없기 때문에 월세의 증가로 인해서 월세 가격의 상승들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으로서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요소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전세 가격은 지금 현재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없어서 매매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매매 가격 또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전세 물량의 감소는 월세 가격의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3기 신도시 예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3기 신도시 청약을 대기하고 있는 자들이 계속 전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거주의 요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입주 물량 가능성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 물량의 축소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석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향후에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면 하반기 어떻게 전략을 세우셔야 될까? 일단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요. 3기 신도시가 이제 내년 7월부터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노려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기권에서 전세의 그런 수요에 같이 함께 편입을 하면서 사전 청약을 한번 대비해 보시는 전략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약 9천여 세대 정도가 9천여 가구 정도가 이제 사전 청약 물량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주변보다 70% 이상은 싸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지금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1주택자일 경우에는 역시 양극화 현상에 대비한 똘똘한 한 채 전략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하실 경우에는 소유 자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일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담감은 좀 덜 하시기 때문에 좋은 주택들로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로 인해서 지금 보유세라든가 세금적인 부분에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에 대한 정말 정밀한 컨설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통한 저투자 컨설팅을 함께 받아보신다면 다주택자도 정말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는 또 방법,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방법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각 상황에 따라서 이제 투자 전략이 정말 세밀하게 이제 필요한 시기가 분명히 왔고요. 무조건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아파트다 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너무나도 호가가 높게 올라가 있으면서도 최고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금 최고가 계속 경신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주택 투자에 정말 신중성 필요하다. 특히나 이제 아파트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부동산 투자 유형에 집중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행 투자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토지에 대한 투자 또는 상업용 부동산도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 상승될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해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좀 집중을 해보시면서 다양한 부동산 투자 유형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020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고 왔습니다. 시장의 양극화 점점 커지는 가운데 물량은 줄어들고 있고요.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부작용들도 속출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맞춤 전략을 잘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구체적인 지역 정보를 드리는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기후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바로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4호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창동역 일대가 개발된다는 소식 많은 분들 접하셨을 텐데요. 자, 노도강 중에 도봉구, 창동 쪽은 어떤 매력이 있을지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자, 노도강입니다. 이제 서울 지역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도강이라든가 금강구라든가 마용성광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동부권에서 가장 서울 외곽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되지 않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도 이제 중형 아파트가 속속 10억 클럽에 가입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노도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서울 지역 전체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갭매우기 현상이라든가 또는 노원구 이런 도봉구 지역 라인들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도 10억대 아파트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노도강 지역의 중형 아파트 84제곱 기준으로 해서 10억 클럽을 가입을 하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드렸었던 갭매우기 현상과,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의 개발 호재들,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제 또 향후에는 개발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외곽 지역이라고 그냥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좀 낮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서울 지역의 가격 상승은 계속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노원구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인데요.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 비율이 96%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10년 동안 신축이 개발됐었던 것이 4%밖에 되지 않는다. 단 4%의 개발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이 필요한 곳에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 지가가 상승한다는 점은 부동산 투자자로서는 훨씬 더 이해하기 빠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창동역과 이제 노원역을 잇고 있는 4호선 라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창동상계 제7광역중심지로 조성이 되면서 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향후 4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많은 일자리 창출과 교통의 호재들이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인데 잠시 뒤 개발 호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창동역은 이제 더블역세권으로 4호선과 1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앞으로 GTX 신호선이 또 들어갈 것으로 이제 예정되어 있는 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노원역보다는 창동역이 더욱더 역세권으로서의 입지는 더욱더 단단해지는 이런 요소들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변에 많은 그런 아파트들의 밀집으로 인해서 학군의 수요 풍부하고요. 주변에 녹지라든가 또는 동부간선도를 이용한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 라인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직주 근접성의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 2030 도시플랜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서울의 3도심과 7광역중심지로 이제 조성이 되면서 7광역중심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 창동상계의 신경제 중심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들이 밀집이 되어 있는데요.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차량 기지와 그리고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특화 산업의 기반으로서 비즈니스 벨트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식 산업의 그런 메카로서 이곳에 많은 일자리, 8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될 것이고, 흔히 생각하시면 이제 코엑스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대규모의 복합 건물들의 비즈니스 건물 거점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문화예술시설들이 들어갈 이제 창동 운동장 부지와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그리고 환승센터와 유통단지들이 이제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큰 이바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청이라든가 경찰서 등이 또 위치하고 있는 공공행정서비스 기반을 갖추고 있는 정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이런 개발 호재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었던 창동 운동장 부지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K-팝을 선도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도시 바로 도봉구가 앞장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만여 석의 아레나급 경기장, 복합 경기장으로서 그런 문화 공연들을 이제 진행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마다 250만 명 이상의 그런 관람객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관람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와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즈니스 벨트가 들어설 것으로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GTX C라인입니다. 지금 현재 덕정과 의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까지 지나가는 동부권의 가장 큰 핵심 교통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역과 양재역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역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해지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 과거의 청량리와 강운대 역세권의 신축들의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가를 굉장히 높게 끌어올렸다면 이제 앞으로는 창동역이 그 지가를 따라갈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를 바라보시고 아쉽게 투자를 놓치셨던 분들, 광운대를 바라보시고도 투자를 못하셨던 분들은 창동에 투자를 하신다면 그 지가의 상승폭은 굉장히 크게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상공간은 수변공원과 그런 교통의 흐름량을 더욱더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지하 공간의 교통편의 그런 편리성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는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 간선도로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편리성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저희 만나보는 도봉구 창동의 아파트가 이제 10억 클럽에 머지않아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내놔주셨는데요. 그 뜻은 저희가 만나보는 오피스들도 월세뿐만이 아니라 시세 차익도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방세개짜리 오피스들 가격 정보도 만나볼게요. 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요. 3룸의 다세대 주택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려면 주변의 아파트 가격과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1억 정도, 2억 정도의 차이, 이곳에 아파트가 4, 5억 했었을 때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없었었죠. 그 투자 금액을 가지고 또는 조금 더 가격을 보태서 아파트를 간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억 6천에서 2억 7천대의 오피스텔의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이미 10억대의 아파트를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수요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타이밍에 지금 바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이 지역 시세가 3억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충분히 받아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세는 지금 현재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까지 지금 현재 맞춰져 있는 모습에서 실투자 금액이 단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지금 같은 이런 부동산이 좀 흔들림이 많은 시장에서는 소액으로 투자를 한다면 리스크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고 전세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른다면 투자 금액을 바로 회수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자, 월세 시세에는 2천에 80에서 90만 원,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이번엔 강남권이면서 학군으로도 인기가 정말 많은 지역이죠.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이쪽 주택의 매력은 어떨까요? 자, 양극화 현상에 대비한 강남권 입지가 가장 훌륭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양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이고요. 주변에 말죽거리 공원이라든가 매봉산 또 양재 시민의 숲 공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재천을 더불어서 굉장히 녹지적인 부분의 장점의 우수함이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에서 동부권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도곡동이라든가 대치동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 단단한 그런 상승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동남권으로는 개포동의 재건축 이슈로 인해서 25억을 넘어가고 있는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건축 이슈들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같이 함께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재동도 가격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이제 강남권 상권이 위치하고 있고요. 남부 터미널이라든가 서울 교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이런 모습들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직장인들로 하여금 이제 국제기로 복합지구에 100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GTX C라인이 양재역에서 삼성역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GTX의 연결로서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이 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 더불어서 테헤란로 강남역과 이제 서초대로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많은 개발 사업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자리 메카, 벤처 산업의 메카, 산업벨트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그대로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양재 R&D 연구단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최우선으로 선호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재동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 대중교통으로도 3호선, 7호선, 9호선,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고 신분당선이라든가 분당선의 그런 밀집으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고요. 자, 개발 호재 일자리입니다. 일단 양재 R&D 연구단지가 조성되면서 많은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그리고 그런 대기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반 산업들이 같이 함께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도 지금 현재 지속 개발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창출 같이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부지라든가 코오롱부지로 더욱더 유명한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용적률 상향과 함께 더불어서 고도 제한의 완화 정책으로 지금 현재 높은 빌딩들이 조성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 창출과 또 상업적인 시설, 업무, 쇼핑 모든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자, GTX 신호선은 제가 창동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삼성역과 양재역을 지나가고 있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ABC 노선들 중에서는 늦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2021년 착공을 예정하고 있으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 노선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 또한 5조 7천억 원 정도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용산역까지의 2차 구간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사역까지 1단계 지금 신분당선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데 신분당선은 황금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역에서 양재역까지 한정거장의 신분당선을 기대해 보면서 신분당선의 북부 연장선 사업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메머드급 서초구의 그런 개발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한남 IC부터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그동안의 그런 교통의 흐름들 굉장히 막히는 곳들이었는데 지상 공간에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상업시설로 조성을 좀 하고요. 지하 공간은 이제 다이렉트 논스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성 방안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의 의지만 있다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변 재건축으로 인해서 가격이 빠르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변의 투룸 다세대 주택 가격 어떻게 될까요? 자,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까지의 매매 시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형이고 코너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입지성이, 가시성이 굉장히 우수한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투룸이고요. 매매 금액과 함께 더불어서 전세 금액은 4억 원 정도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8천에서 9천만 원. 정말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 대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월세 시에는 5천에 120에서 130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중반 정도까지 투자 금액을 보신다면 월세 수익형 부동산까지도 같이 함께 묶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선착순 10명만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아래 전화번호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연락 주시고요.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